시작하겠습니다. 오온의 조건 발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온은 5가지 요소로 구성된 한 덩어리입니다. 5가지 요소라는 것은 색, 수, 상, 행식을 말합니다. 오온의 오는 5이고 우는 덩어리, 집합체, 무더기 이런 것을 뜻합니다. 세조는 인간의 이식을 구성하는 요소, 존재를 구성하는 요소를 3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한 18개, 18가지 구성 요소가 바로 이식과 존재를 구성하는 요소이지요. 그 다음 오늘 공부할 오온도 이식과 존재를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이 경우는 5가지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공부할 내용은 12입천인데 이때는 12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식과 존재의 구성 방식을 설명했습니다. 오온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세조는 이 오온에 대해서 여러 번 자주 언급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오온이 어떻게 생겨나는가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온은 어떻게 생겨나냐면 조건에 의해서 생겨납니다. 이것을 오온의 조건 발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칠판의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오온의 조건 발생을 그림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먼저 평소에 등장하지 않던 단어들이 등장하지요. 오늘 공부는 새로운 용어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접촉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수, 상, 행이라는 말이 등장하지요. 먼저 접촉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썼던 결합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접촉은 6가지 인식 유형에서 일어납니다. 시각 영역에서 일어나는 접촉을 시각 접촉, 청각 영역에서 일어나는 접촉을 청각 접촉, 후각 영역에서 일어나는 접촉을 후각 접촉, 미각 영역에서 일어나는 접촉을 미각 접촉, 촉각 영역에서 일어나는 접촉을 촉각 접촉, 정신 영역에서 일어나는 접촉을 정신 접촉이라고 합니다. 이 접촉의 개념은 12연기에 나타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냐면 인식이 실체라고 하는 존재를 근거로 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인식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결합에 의해서 생겨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한 개념입니다. 시각 접촉이라는 것은 안과 색과 안식이 결합해서 생겨납니다. 청각 접촉이라는 것은 이와 성과 이식이 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후각 접촉이라는 것은 비와 향과 비식이 결합하는 것을 말하고 미각 접촉이란 설과 미와 설식이 결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촉각 접촉은 신과 촉과 신식이 결합하는 것이고 정신 접촉은 의와 법과 의식이 결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소들이 의존적인 그러한 관계 속에서 서로 결합해 있기 때문에 접촉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18개를 공부할 때 몇 가지 문장을 암기했습니다.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생겨난다. 이와 성을 조건으로 이식이 생겨난다. 비와 향을 조건으로 비식이 생겨난다. 설과 미를 조건으로 설식이 생겨나고
신과 촉을 조건으로 신식이 생겨나고 의와 법을 조건으로 의식이 생겨난다. 이렇게 생겨난 각각의 요소들은 서로 인과적으로 결합합니다. 인과적으로. 그러니까 이러한 인식의 요소들이 결합하는 방식이 인과적 결합입니다. 인과적 결합은 눈에 보이지 않죠. 이것은 우리 인식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행위라고 하는, 작위라고 하는 원리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렇게 6가지 인식의 영역에서 6가지 유형의 접촉이 생겨나는데, 이 6가지 유형의 접촉을 육수신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단어죠. 신은 몸신자인데 무리 그런 뜻이에요. 6가지 접촉의 무리가 있다. 시각 접촉을 조건으로 수상행이 생겨납니다. 청각 접촉을 조건으로 수상행이 생겨나죠. 후각 접촉 조건으로 수상행이 생겨나고, 미각 접촉을 조건으로 수상행이 생겨나고, 촉각 접촉을 조건으로 수상행이 생겨나고, 정신 접촉을 조건으로 수상행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6가지 인식 영역에서 일어나는 접촉이라는 것은 무엇을 일어나게 하냐면 수상행을 일어나게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수상행은 심리적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수상행이라는 심리적 기능이 접촉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무엇과 무엇의 접촉에 의해서 일어나냐면 안과 색과 안식의 접촉을 통해서, 이와 성과 이식의 접촉을 통해서, 비와 향과 비식의 접촉을 통해서, 설과 미와 설식의 접촉을 통해서, 신과 촉과 신식의 접촉을 통해서, 의와 법과 의식의 접촉을 통해서 각각 수, 상, 행이라는 심리적 기능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한번 여기 그림을 잘 관찰해 보세요. 이미 공부한 것처럼 안, 이, 비, 설, 신, 의는 인식의 6가지 내적 물리적 기능입니다. 내적 물리적 기능이라는 것은 내적인 존재를 산출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색, 성, 향, 미, 촉, 법은 외적 인식의 물리적 기능입니다. 이것은 바깥에 있는 세계의 존재를 산출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러한 물리적 기능과 심리적 기능이 인간의 인식 속에서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밖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간의 각자의 인식 속에서 이런 기능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심리적 기능 하나를 살펴볼까요? 수는 느끼는 기능입니다. 여기에는 감각과 감정을 포함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조는 감각과 감정을 구분해서 사용한 것 같습니다. 감각은 객관적인 용어이지요. 그러나 감정은 그 개인 중심, 즉 자기 주관적인 무엇인가가 들어간 것이 감정이잖아요. 일단 감각이 일어나면 바로 감정이 따라 붙겠죠. 우리말에 느낌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감각과 감정을 두루 잘 표현하기 때문에 수를 대개 느낌이라고 번역합니다. 느낌은 어떻게 정의되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가 있기 때문에 육수신이라고 합니다. 또 수는 3가지 느낌으로 정의되는데 즐거운 느낌, 그 다음에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은 느낌, 이 세 가지를 수라고 합니다. 여기서 잘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즐겁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고 이런 느낌이 무엇일까요? 이런 느낌은 물론 삼매에서 쓰이는 용어지만 우리 일상 속에서는 그냥 무관심한 감정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느낌은 모두 색성향 미적법에 대한 느낌입니다. 우리가 안이비 서신으로 색성향 미적법을 받아들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느낌이 생겨나요. 이 느낌은 개인적인 것이죠. 다 똑같은 느낌이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여기서부터 이 감정이라는 것이 생기는 이 과정에서부터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심리 현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느낌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이 느낌을 해석해서 개념을 만드는데 이것을 상이라고 합니다. 상은 우리가 이제까지 썼던 인식이라는 말과 비슷한 말입니다. 느낌을 해석해서 개념이 만들어지면 이 개념을 언어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개념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개념은 그냥 단어, 즉 언어로 표현된 것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책상, 꽃, 할아버지, 아버지, 집, 도시, 사랑, 평화 이런 것들은 전부 개념을 나타내는 단어이지요. 이 상, 지각은 우리 인식작용 속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두 가지만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추론이고 둘째는 희론입니다. 추론은 지각 단계에서 개념이 생기면 그 개념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또 그 판단한 근거를 가지고 무엇을 또 판단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과정, 이것이 추론입니다. 그리고 실론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망상인데 이 허구적인 개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실제 않은 현상처럼 받아들여 가지고 놀이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개념놀이라고 이름 붙일 만한 이 놀이는 인간의 인식 속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과정이죠. 예를 들어서 혼자 집을 지킨다고 해봅시다. 아빠 엄마가 안 계시는 그런 집을 혼자 지킬 때 좀 무섭겠죠. 그런데 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 소리는 성이죠. 귀를 통해서 인식된 것입니다. 귀를 통해서 들어온 이 성은 이미지가 되고 그 다음에 감정이 돼서 개념을 만듭니다. 무서운 소리 또는 소름 끼치는 소리 등등의 개념을 만들겠죠.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이 자기가 만든 허구적인 이 개념을 가지고 자기도 제어하기 힘든 여러 가지 상상력을 발휘하는 거죠. 도둑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 방망이를 준비해야 될까? 어쩔까? 저쩔까? 이것을 희론이라고 그래요. 사실 인간의 희론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희론은 허상에 오염돼 가지고 우리에게 개념놀이를 시작하게 하는 것이죠. 이 허상에 오염된 개념은 과거, 미래, 현재에 걸쳐서 쭉 일어나는데 이것을 윤회라고 합니다. 내가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윤회를 알 것인가 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까지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예를 든다면 5월 달에 어떤 생각,
개념이, 그건 과거죠. 7월 달에도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집중하고 괴로워하고 끄달리고 살지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9월에도 10월에도 아마 걸쳐서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는 걱정할 것입니다. 이렇게 허상에 오염된 개념이 실제하는 현상이라고 착각을 일으켜서 과거, 미래, 현재를 지배하게 될 때 바로 우리는 개념의 윤리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허상에 오염된 개념은 증식된 것입니다. 개념은 무더운 날 밖에다 내놓은 음식에 여러 가지 세균이 증식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증식을 해요. 그만큼 인간은 이런 개념적 증식을 아주 잘하는 특이한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체가 무엇인지 한번 조금 생각해 볼게요. 여기 사과가 A, B, C, D라는 사과가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것이 다 사과다라고 우리가 개념 하나를 만듭니다. 이 개념은 우리로 하여금 착각을 일으켜요. 사과라는 실체가 있는 것처럼. 이것은 허상에 오염된 개념일 뿐이죠. 그런데 인간은 이것을 실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개념이 한번 형성되면 그 개념이 바로 실체를 대신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개념에 대응하는 바깥에 있는 사물이 변화를 할 때 실체가 변하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켜요. 좀 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동네 철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철수라고 불러요. 사람마다 다 철수라고 하는 개념이 머릿속에 있겠죠. 그런데 이 철수가 변화합니다.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가고 결혼을 하고, 그러면 우리는 그 철수의 변화를 뭐라고 하냐면 철수의 변화 이렇게 말을 해요. 철수의 변화라는 건 뭐예요? 철수가 변화했다는 말 아닙니까? 철수가 변화했다는 이 말 속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변화하지 않는 철수가 있다 이 말과 변화하는 철수가 있다 이 말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철수가 변화했다 이 말을 쓰려면 변화하지 않는 철수의 기준이 있어 가지고 그 기준이 변하는 철수를 식별하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은 뭐냐면 인간은 지각 속에서 개념을 만들고 그 개념을 실체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밖에 있는 현상이 변화할 때 그 머릿속에 그 고정불변의 개념이 변화한다고 착각을 해가지고 그 밖에 있는 현상의 변화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실체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잘못이죠. 왜냐하면 개념의 과정이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조건에 따라서. 아무튼 수도 육수신으로 정의되듯이 상도 육상신으로 정의됩니다. 즉 색에 대한 느낌, 색에 대한 지각, 성에 대한 느낌, 성에 대한 지각, 향에 대한 느낌, 향에 대한 지각, 미에 대한 느낌, 미에 대한 지각, 촉에 대한 느낌, 촉에 대한 지각, 법에 대한 느낌, 법에 대한 지각, 육상신, 육수신 이런 단어를 좀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행은 자기하는 기능입니다. 자기라는 것은 이미 공부한 것처럼 의도하는 인식 기능이에요. 우리의 인식 기능 속에는 행이라고 하는 자기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과 저것을, 저것과 이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개인적으로, 자기 주관적으로 인과를 결합을 해요.
이게 전부 자규행입니다. 또한 안입이 설신이, 색성학 미촉법,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이런 18가지 요소들을 각각 고유한 요소로 만들어주는 고유한 과정을 자규합니다. 여기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은 우리가 고유한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고유한 자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일으키는 착각입니다. 색수상 행식이 모두 행입니다. 18개가 모두 행이듯이 색수상 행식이 모두 행이기 때문에 색수상 행식은 자기하는 과정이면서 자기 된 것으로 나타나는 존재 현상이지요. 상도 육상신으로 정의됩니다. 그러면 식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요. 식은 식별하는 기능입니다. 색하는 기능이건 수하는 기능이건 상하는 기능이건 행하는 기능이건 모두가 식별된 것으로 존재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기능들이 식별되지 않는다면 나타날 수가 없겠죠. 기능이 나타났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능이 식별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기능이 나타났다 이 말은 기능이 식별되었다는 말도 되고 기능이 고유한 그 기능의 과정으로 자기되었다 이런 말도 돼요. 이 두 가지 표현을 잘 익혀야 됩니다. 식은 식별하는 기능인데 이 식은 개인 중심적인 기능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나라는 존재를 생각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나라는 존재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자기라고 하는 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식이 있기 때문에. 식은 개인 중심입니다. 이 개인 중심의 식은 나중에 자기의식으로 실체화되지요. 식은 실체가 아닙니다. 조건 발생입니다. 또한 식은 머릿속에 공간과 시간을 자기합니다. 머릿속에 어떤 공간이 있고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식은 특이한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공간을 자기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이 가만히 눈을 감고 어린 시절에 뛰어놀던 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떠오르죠? 마당도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부엌도 떠오르고 그 다음에 집 안도 떠오르고 그 다음에 그 주변도 떠오를 것이에요. 이렇게 식 안에서 공간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 있는 사물들이 변화하는 것을 식은 시간의 개념으로 처리를 하죠. 식의 이 공간성과 시간성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자세히 다뤄볼게요. 오늘은 오온의 전체적인 윤곽을 그리고 이 오온이 모두 조건 발생이라는 거, 오온이 모두 접촉을 조건으로 생겨난다는 거, 확실하게 기억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조는 이 5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고 인간의 인식 구성을 설명했어요. 모든 인간은 색하는 기능과 수하는 기능과 상하는 기능과 그 다음에 행하는 기능과 식하는 기능으로 한 개인의 인식 기능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이미 공부했듯이 인식 기능은 조건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인식 기능은 조건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 조건 결합이 구조죠. 인식 기능이 구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조가 형성되면 뭐가 나타납니까? 구조물이 나타납니다. 우리 머릿속에
인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밖을 생각하지 마세요. 눈을 통해서 한 송이 꽃을 봅니다. 그러면 꽃이라고 알게 되지요. 식별하게 되지요. 그러면 보는 기능인 눈과 보이는 기능인 꽃이 결합해 가지고 보고 식별하는 기능인 안식이 생겨나죠. 이때 식은 무엇을 식별했냐면 물리적 현상을 식별했어요. 눈과 색을. 그런데 이 안과 색과 안식이 세 가지가 결합을 하면 거기서 꽃에 대한, 색에 대한 여러 가지 개인적인 느낌과 지각, 해석과 그 다음에 의도가 생겨납니다. 사실 인간의 고통은 어디에 주로 있냐면 이 개인적인 심리 현상에 있어요. 아마 세존이 목표로 했던 괴로움의 소멸은 바로 이 수상행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통해서 이것에는 어떤 실체적 작자가 없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우리가 스스로 착각하고 오해한 것을 놓는데 그 공부의 핵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는 모두 조건적이고 경험적이고 실체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체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온이 사라질 때 내가 사라지는 극심한 고통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오온의 조건 발생은 이렇게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오온이라고 하는 것의 경험에 의해서 그때그때 산출되고 사라지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오늘은 오온의 조건 발생에 대해서 설명했어요.